네, 미국 대선의 양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TV 토론회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네, 이번 대선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혔던 2차 TV 토론회 쟁점과 이후 대선 판세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약 90분 진행되는데요. 예. 교수님 다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굉장히 힘들게 봤습니다. 이게 이유는 뭐였습니까? 제가 이제 그 미국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네. 많은 선거들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러 번의 선거를 이렇게 지켜보고 했는데요. 이번만큼 그렇게 미국 표현 그 CNN에서 표현한 저 나스티한 굉장히 이렇게 추잡한 선거 그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90분을 봐야만 했지만 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힘드셨군요. 그러니까 저도 뭐 잘 모르지만 그 보면서 느꼈던 게 누구도 명쾌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너무 헐뜯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토론회 직후에는요, 뭐 CNN 자체는 일단 힐러리한테 그 우호적인 방송국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뭐 이제 나오자마자 1차도 승리했다고 했지만 또 다른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뭐 100% 믿을 수 없겠습니다만 2차도 힐러리가 이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1차 토론회에서 이제 그 이미지, 스타일과 정책 부분에 나눠서 제가 봤다면 그거를 똑같이 2차에도 이제 그 일관되게 지켜봤는데요. 예. 스타일 부분에서는 그 트럼프가 1차보다는 훨씬 더 좀 차분해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정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어떤 비전을 내세우기보다는 다시 한마디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던지고 나서 다시 또 오바마 행정부와 클린턴 후보를 비난을 쪽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비전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마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클린턴은 괜찮았나요? 그 부분에서? 예, 아무래도 클린턴은 1차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차분하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제 음담패선 노치 파일이 트럼프 쪽에서 악재로 터지고 그거에 대항하는 대항마로서 이제 빌 클린턴 그 성추행 추문 사건을 그 공격할 것이다 이런 그 예상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예상에 맞게 이제 그 트럼프 후보가 그런 부분을 잘 물고 늘어졌을 때 네. 차분하게 대응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 보여주고 될 수 있으면 그 청중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예. 시간을 소비하는 부분이 보다 더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1차 때와 달랐던 점이요. 이번 TV 토론은 일반 유권자의 질문에도 답을 해야 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방식이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돌발 상황에 누가 더 잘 대처했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제 토론이 시작되면서 사회자가 얘기하기를 오늘 질문할 질문들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오늘 아침에 그런 질문을 받았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는 몰랐던 거죠?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럼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유권자들의 질문에 내가 당신들과 공감하고 나는 당신들의 한 사람, I'm one of you 혹은 are you one of us 이런 질문에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친감을 주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게 그 포인트인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대선 그 캠페인이 어떤 청소년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다양한 국내 문제들, 음담패선 녹음 파일, 뭐 이메일 스캔들, 오바마 케어, 그다음에 대법관 선택 기준 등 다양한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질이 어땠어요? 보시기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현안을 다루고 있었고요. 전통적으로 미국 유권자들이 국제 문제보다는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자신들의 현안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하게 질문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질문들에 대해서 이 두 후보가 어느 적절하게 대답을 준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당황한 이런 모습은 없었지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린턴 후보가 그 청중의 질문에 자신의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충실히 대답하려고 노력한 반면에 이제 트럼프 후보는 한두 마디 이제 던져놓고 다시 이제 그 주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현 정부를 오바마 행정부와 클린턴 후보를 공격하는 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는 네스티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오늘 최대 쟁점이 뭐 지난 주말에도 역시 그랬습니다만 이제 그 트럼프의 음담 패설 2005년에 있었던 10년 전에 있었던 그 뭐 성추행 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트럼프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언론도 특히 뭐 그런 쪽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가 굉장히 대책 회의를 하고 그랬잖아요. 본인은 예, 사퇴 안 하겠다 얘기했고. 근데 뭔 대책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 의외로 되게 태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예.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태연하고 침착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준비를 한 것도 있었고 이제 클린턴 후보 쪽에서는 빌 클린턴 그 남편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선두주자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 과연 보기 좋을까? 아무래도 이제 논란이 계속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계속 진행된 사항이니까 클린턴 후보는 어느 정도 공식 입장만 대변을 얘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나 이렇게 그랬는데 생각합니다. 빌 클린턴한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을 왜 데려다가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건 충분히 전략적이었겠죠. 트럼프 측에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세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부분이 심하게 되면 나도 그 부분에서 심하게 공격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클린턴 쪽 입장에서 그 음담 패설 파문으로 2차 타운홀 미팅에서 주도권을 확 뺏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빌 클린턴이 그런 또 성추행 예전에 스캔들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토론을 볼 때 얼마나 클린턴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할 것인가를 관심을 두고 봤는데요. 네. 생각보다는 좀 더 좀 차분하게 좀 거리를 두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네거티브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추잡한 싸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두 후보 모두에게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보통 미국 대선에서는 네거티브라는 게 도움이 됩니까? 실이 됩니까? 저희는 잘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선 캠페인에서 미국 대선 캠페인에서 그 후보자가 사용하는 그 메시지가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 네. 파지티브한 그 메시지, 자신의 업적이라든지 공약을 제시해주는 파지티브한 메시지가 있고 반면에 말씀하신 네거티브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의 목적은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짐으로써 어떤 상대방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상대방을 굳건하게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그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중도, 즉 그렇게 막 중립적인 위치로 옮기고 그리고 중립적인 지지자들을 자신 쪽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네거티브 메시지를 쓰는데 연구 결과로는 네거티브 메시지가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다. 도움이 되는 것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보를 제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어놓으면서 유권자가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그 부정적인 측면은 아시다시피 너무 부정적인 그 인신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실증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지율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번 대선에서는 워낙 그 네거티브가 강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파야 될지는 좀 쉽지는 않지만요. 일단은 선두주자인 클린턴 입장에서는 좀 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자기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네거티브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2차 토론에서 보여준 그 모습이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예. 반면에 트럼프 후보에서는 현상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자신에게 집중돼 있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 초점을 집중을 클린턴 후보에게 맞추기 위해서 계속 네거티브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환기시키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그 정말 그 이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면에 너무 그쪽에 그 집중하다 보면 유권자들에게 어떤 정책 비전인가 긍정적인 부분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망을 주는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죠. 저 사람이 알맹이는 뭔가 또 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트럼프가 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음담 패설 이 판문 가지고는 뭐 일리버서블이다, 돌이킬 수 없는다, 뭐 이런 단어를 쓰여진 언론들도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토론에 대해서 공화당 내부 또 주요 멤버들은 달갑지 않게 봤을 거란 얘기죠. 상당히 좀 그 반복이 심한 상태이고 지금 당내 상황이 분명히 트럼프한테는 도움이 안 될 텐데 물론 위선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도움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결속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표결집에서 분명히 좀 큰 피해를 줄 것인지 좀 미미할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도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정적으로 작용이 얼마만큼의 표로 이어질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대선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승리하기 위해서 당이 단결을 해서 그 선거 임에도 승리를 확실할 수가 없는 게 미국의 대선인데 지금 상황처럼 그 공화당 지도자들과 당내 그 지지자들 그리고 당내 그 의원들 그리고 트럼프 후보 측 심지어 그 부통령 후보까지 그 음담패스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후보한테는 악재로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이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던 어떤 그 현재 그 열렬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자들한테 지지자들의 후보 그 지지율에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온건하고 이제 중도 성향의 공화당원들을 끌어오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후보에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이 트럼프가 이 위기를 수습하지 못하면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제 말하는 거 봤더니 본인의 의지는 뭐 절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이게 본인의 의지가 아닌 경우에는 교체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예, 교체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화당 당규에 따르면 후보자가 대선 후보가 사망하거나 자진 사퇴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대통령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만약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그 공화당의 후보를 교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토론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국외보다 이제 뭐 미국민들이 국내 문제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 뭐 오바마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오바마 케어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는 계속해서 오바마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점,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에 관련된 어떤 단점들을 부각시켰는데 이게 힐러리 입장에서도 장점은 부각시켜야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또 남편이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도 좀 곤란할 것 같고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예, 그 오바마 케어는 그 미국 내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여전히 50대 50, 찬반이 50대 50으로 나뉠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 논란이 되는 그런 사안인데요. 네. 오늘 그 오바마 케어의 그 청중이 질문할 오바마 케어 때문에 뭐 비용이 올라가고 프리미엄 낮아지고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오바마 케어가 가진 문제점 지적했을 때 이제 클린턴 후보와 그 트럼프 후보는 자기 당과 자기 당의 지지자들이 어떤 그 주장하는 바를 충실히 대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힐러리 후보는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케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혜택이 있다. 그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2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만약에 그 오바마 케어를 중단한다면 과거와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병력 있는 그 환자들은 결코 보험을 들지 못할 것.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그 부작용들을 언급함으로써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는 대신에 문제점들을 즉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제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의 주장처럼 오바마 케어는 너무 문제가 많고 오바마 케어를 픽스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북핵과 한미 FTA까지 지금 미국 대선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국가 극의 입장인데요.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권자들의 반응도 그 오바마 케어랑 마찬가지로 어느 당을 지지하냐에 따라서 나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내 문제에 비해서는 그 대선 후보라든지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언론에서는 북핵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유권자의 어떤 관심은 국내 문제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전통적으로 공화당, 민주당 지지자의 어느 당을 지지하냐에 따라서 어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그 지지자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어떤 좀 강력한 군사, 그 강력한 미국을 표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 지지자들은 강력한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그 강력한 군사력 사용보다는 외교력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2차 토론이 이제 끝났습니다. 3차 토론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뭐 부동층 누구한테 가야 될지 모를 부동층 표심이 30%에 이른다고 해요. 근데
뭐 오늘 2차 토론을 보고 마음을 정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마음이 또 들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이런 흔들리는 갈대들, 이 부동층들의 표심 어디로 좀 움직일 거라고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 그 어떤 미국 내에서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수가 거의 한 60-70%. 예. 그리고 순수 부동층, 즉 민주공화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순수 그 무당파층이 10%. 나머지 20%는 그 무당파층이긴 하지만 민주당이나 공화당으로 어느 정도 기울어진 유권자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0%의 어느 민주나 공화당으로 어떤 기울어진 어떤 그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이번에 TV 토론들을 보면서 자신의 기존 성향을 어떤 확인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즉 자신이 어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자기가 기울어진 당의 후보가 못하지 않는다면 그 전통적으로 자기가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정당 쪽으로 그 마음을 굳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그 10%의 부동층 그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TV 토론의 승자가 클린턴으로 확정이 된다면 1차, 2차 그리고 남은 3차까지 클린턴 후보가 승리를 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면 그러한 그 지속적인 승리 그 그런 평가를 보고 통해서 움직일까요? 보고서 그 10%의 순수 무당파층이 어떤 자신의 어떤 표심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났나 보다. 이거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 앞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막판 변수와 또 눈여겨봐야 할 일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짚어주시죠. 이제 일정으로는 이제 마지막 남은 공식 일정이 3차 토론. 3차 네. 토론은 이제 그 1차 토론 때와 포맷이 똑같은데요. 이제 3차 토론은 1차 토론에서 국내 문제에 집중했다면 3차 토론에서는 국제 문제, 외교 문제에 이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클린턴 후보가 어떤 그 풍부한 국정 경험을 통해서 다소 우위를 지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예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될 거를 보는 게 굉장히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은 변수라고 한다면 이제 돌발 변수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그 악재들 얘기하십니까? 악재들 그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트럼프 후보에게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패설 녹음 파일이 또 있다. 더 나쁜 것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더 많은 그런 악재가 터져 나올 것인가. 반면에 그 클린턴 후보 쪽에서는 그 위키리스크에서 이제 대량의 어떤 또 문건, 이메일 문건을 또 이제 공개하겠다. 그렇게 그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문건이 나오면 정부 쪽 관련된 그 문건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클린턴 후보에게 악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요번 그 2차 토론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지만 다루어졌던 트럼프 후보의 납세 문제,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납세 문제 같은 건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의외로 그죠? 아무래도 이제 그 더 강력한 그 이슈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음담 패설 녹음 파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많은 공방이 오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한쪽은 영상 때문에 문제고 한쪽은 또 이메일 때문에 문제고 이때 이제 3차 토론 때 어떤 식으로 또 논쟁이 이어지게 될지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 2차 TV 토론회 쟁점과 이후 대선 판세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